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카닉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업로드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육아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어서 영상 업로드하는 게 되게 좀 더뎌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면허의 꽃, 이종 소형 면허 합격수기 및 노하우를 전달해드리고자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영상의 기준은 부산 남부 면허 시험장입니다. 참고로 저는 두 번 만에 이제 면허를 따게 되었고, 합격을 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이종 소형 면허를 따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모두가 화이팅입니다. 우선 인터넷으로 도로교통공단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이종 소형 접수를 합니다. 접수비는 10,000원이고요. 접수를 한 날짜에 면허 시험장으로 이제 30분 전까지 신분증을 들고 가서 이제 민원실 인터넷 접수 창구에 가셔가지고 접수증을 받아서 10분 전에 기능 시험장으로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접수증에 보면은 이제 스티커를 붙여주게 되는데요. 그 스티커에 보면은 자기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번, 이게 이제 시험장 가셔가지고 이제 자기 순서예요. 근데 이 순서가 이제 인터넷 접수 순서인지 아니면은 민원실에 가서 이제 접수 순서인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0년 8월 7일 이후부터는 여기 보이는 아킬라 300으로 시험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잠시 미라주와 아킬라의 재원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중량과 시트의 높이는 아킬라 300이 조금 높은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전장, 전폭, 측간거리, 측간거리라고 하면은 앞바퀴와 이제 뒷바퀴의 이제 거리를 얘기하겠죠. 요 세 가지 부분은 미라주보다는 아킬라가 조금 작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덩치는 작지만 중량과 높이가 조금 있다는 거. 그리고 타이어가 이제 앞에 뒤에가 있는데 전륜이 아킬라 300이 조금 큰 거를 볼 수가 있네요. 아무튼 전체적인 포지션이 아무래도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이제 미라주 250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칸 스타일이고, 이제 아킬라 300 같은 경우에는 뭐라 해야 되냐, 이거 그냥 네이키드, 약간 바버. 그래서 약간 핸들 자체가 앞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스타일이니까 아무래도 시험 보는 데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길은 이종 소형 면허 시험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출애라 면허 시험장으로 가는 길이기도 하지요. 시험장에 도착을 하면은 접수증과 신분증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신분증은 확인만 하고 다시 돌려줍니다. 저기 녹색깔 파라솔에서 시작해서 연속 진로 전환 코스, 그 다음에 굴절 코스, 그 다음에 곡선 코스를 지나서 저 뒤쪽으로 쭉 돌아간 다음에 좁은 길 코스, 이렇게 4단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4단계의 코스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굴절 코스가 제일 어렵습니다. 굴절 코스에서 한 90% 이상이 이제 다 떨어지고요. 굴절 코스가 잘 되시면은 나머지 3개 코스는 자연적으로 잘 되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굴절 코스의 대비를 제일 잘하는 게 중요하고 제일 메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굴절 코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이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유튜브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기술을 이제 기로만 습득해서 이제 시험을 쳤었는데, 굴절 코스에서 바로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와,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냥 계속 떨어지겠다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적, 금전적 낭비가 엄청 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주변에 이제 오토바이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2시간에 25,000원, 미라주 1, 2호로 연습이 가능하다고 해서 시험치기 전날에 이제 갔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시험장 오토바이는 미라주 250인데, 저는 이제 포지션이라든지 뭐 무게라든지
뭐 별 차이를 잘 못 느끼고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을 보시고 남부 면허 시험장에 이제 시험을 보러 가시면은 아킬라 300으로 시험이 진행되니까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시간 정도 연습을 한 뒤에 이제 찍은 영상이고요. 조금 어설프기는 하지만 무리 없이 코스를 잘 벗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바깥쪽으로 가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라, 뭐 핸들을 꺾어라, 아니면 뭐 S자를 그려라, 뭐 이런 말 이제 많이 들었을 겁니다. 당연히 이제 맞는 말인데, 근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하나 빠져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연습하면서 느낀 건데, 이제 바로 이제 무게의 이제 중심이거든요. 무게 중심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굴절 코스를 가게 되면 이제 우측을 먼저 이제 마주하게 되죠. 우측 이제 커브를 마주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통 이제 저도 그랬고 발터치를 하는 사람들의 이제 유형을 보면은 그 우측으로 꺾는 그 굴곡 자체가 엄청 심리적으로 많이 좁거든요. 그래서 좁아서 이렇게 핸들을 이제 우측으로 틀면서 이 오른쪽 어깨가 같이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몸하고 머리하고 핸들까지 이렇게 다 가버리면 오른발 터치는 진짜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적어도 이 몸의 중심을 지키고 핸들을 꺾어야 돼요. 이렇게 해도 되지만 진짜 이제 정확하게 이제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핸들은 우측으로 꺾되 내 몸은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들 방향과 내 상체의 방향이 반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모션을 보여드리면은 이런 모션이에요. 이런 식으로 내 바퀴는 우측을 보고 있지만 내 상체는 왼쪽을 보는. 그러면 이제 오른쪽 엉덩이가 살짝 들리거든요. 그러면은 내 오토바이는 우측으로 가지만 무게 중심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오토바이가 안 잡아집니다. 진짜 이게 제가 2시간 동안 연습을 하면서 진짜 많이 느꼈어요. 진짜 오토바이 이렇게 타는 거구나 라고 느꼈는데, 뭐 사실 이게 정석은 아닐 수도 있지만 뭐 제가 사실 뭐 오토바이 하면은 뭐 1, 2호밖에 안 타봤기 때문에 초보자로서 제가 느낀 바로는 참 괜찮은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터넷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뭐 린 아웃,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몸을 기운다는 이제 그런 뭐 기술이 있더라고요. 뭐 그걸 제가 기술을 알아서 한 건 아니고 제가 연습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니 안 자빠지고 코스가 잘 들어가더라. 그리고 이제 오른쪽 곡선을 통과하고 이제 왼쪽 곡선도 마찬가지. 핸들은 왼쪽으로 꺾되 내 몸은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왼쪽 엉덩이가 들리고 무게 중심이 바깥쪽으로 가 있는, 그래서 코스를 잘 빠져나갈 수 있게 되는 그런 거를 제가 경험을 했고, 오토바이 진입 경로에 대해서는 제가 걸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토바이는 왼쪽 차선에 약간 붙어서 가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이는 이제 그 선 꺼져 있는데 이제 앞바퀴가 닿이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우측 위에 보면 이제 X자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보이실 겁니다. 저 부분을 향해서 이제 코스 진입을 하면 되는데, 진입을 할 때는 아까 이제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핸들은 우측으로 꺾고 몸은 왼쪽으로 기울이는 그 기술을 통해서 이제 진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진입을 잘 해서 잘 통과가 될 수도 있지만은 진입을 이제 잘못해가지고 우측으로 이제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사용을 하는 게 이제 스로틀인데, 그 넘어지려고 할 때 스로틀을 살짝만 감았다가 놔주시면은 우측으로 넘어지는 거를 약간 지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연된 시간을 이용을 해서 앞바퀴를 다시 코스 내로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또
또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이제 오른손잡이인데 우측으로 도는 굴절보다는 저는 좌측으로 도는 굴절이 훨씬 쉽더라고요. 근데 다른 분들한테 물어봐도 보통 오른손잡이는 좌측으로 도는 게 훨씬 쉽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손잡이는 이제 첫 우측 굴절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조금 어렵다고 해서 이걸 발터치를 해버리면은 그냥 되돌릴 수가 없어요. 보통 발터치를 하면은 탈선까지 같이 이제 이렇게 상황이 일어나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10점 10점 이렇게 감점돼서 바로 탈락이에요. 그런데 우측 굴절에서 이제 발을 안 닿고 이제 그 바퀴가 살짝만 이탈을 해버리면은 이제 10점 감점해서 90점으로 이제 통과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통과를 하면은 확률적으로는 합격할 확률은 조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는 무조건 발터치를 안 한다, 죽어도 발터치를 안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시면은 조금 합격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측 곡선을 통과를 하시고 다시 이제 우측으로 오토바이를 붙여 주신 다음에 동일하게 좌측으로 이제 빠져나가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합격을 하게 되면은 접수증을 받아 가지고 그 접수증을 민원실로 가셔 가지고 면허증을 발급을 받으면 되겠죠. 근데 이제 또 수수료가 10,000원이 발생을 합니다. 수수료 10,000원과 이제 사진 한 장을 챙겨 가시면 되고, 요즘에는 그 국제 면허까지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면허로 발급을 해 주더라고요. 근데 대신에 그 국제 면허 이제 발급을 할 때에는 그 여권이 발행이 되어 있어야 되고, 여권에 적혀 있는 그 영문 스펠링을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 외국에서 이제 그 면허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제 이종소형 합격 수기 및 노하우 노하우라고 하기는 좀 웃긴데 노하우를 이제 전달을 해드렸고요. 뭐 이게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종소형 따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